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연미입니다. 2025년 1월 4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시간이 오후 5시 15분입니다. XRP 가격이 3,620원 언저리예요. 차트 상황 보시면 2주 동안 밀렸어요. 14거래일 연속 스물스물 밀렸습니다. 그리고 딱 3일 만에 3거래일 만에 하나, 둘, 셋 3거래일 만에 회복을 쭉 하고 있죠.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 실시간 계좌 잔고가 좀 회복을 했죠. 자, 보시면 스물스물 밀려. 이렇게 밀릴 때 내 멘탈이 불안하죠. 폭락이 나올까봐. 하나 보시면 거래량 자체가 없었어요. 의미가 없었다. 그리고 나서 딱 3거래일 만에 회복을 시키고 있다. 물량 소화하고 상승을 확신한다. 그러면 시장이 빠질 때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결국 투자는요. 멘탈이 95% 이상이에요. 그 멘탈은 실력과 내공에서 나옵니다. 시장이 무너지지 않으면 코인 시장 또한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주식시장이 지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금융시장에 큰 붕괴가 오지 않았는데 코인 시장만 빠그러지는 경우는 없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은 현재 닫히고 있다. 마지막 버블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연준이 페드가 보험성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장을 받쳤다. 전 세계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서 결국 마지막 부채, 이 부채를 끌어와서 실물경제를 돌리고 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가 아직까지 코인과 주식에 대규모로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디어의 양모래가 필요하겠죠. 개인들이 들어와야 추세를 벗어나는 상승 추세를 벗어나는 슈팅이 나와야 대형 거래량과 함께 미디어의 동반과 함께 개인, 외국인, 기관 외국인은 타짜이고요. 기관은 브로커이고요. 개인은 호구입니다. 원래 이 3대 주체가 있어요. 호구가 들어와야 외국인이 호구에게 물량을 넘겨주고 이 장세가 끝이 나는 겁니다. 원래 판이 그렇게 짜여 있어요. 이게 와야 장세가 끝이 난다. 이 구간까지는 한참 많이 남아있다. 더불어서 XRP의 내재 가치 100만 원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시나리오 1, 이 구간대의 상승이 전고점 위로 가서 슈팅이 예정돼 있다. 갈 길이 한참 많이 남았다. 데이터 이동, 혈관의 주인이 바로 이놈이다. 스위프트 2.0의 주인이 리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물량 소화하고 상승을 확신할 수가 있겠죠. 멘탈이 95% 이상입니다. 개인 투자는. 자, 도지의 가격을 좀 볼게요. 도지도 상승이 나왔는데요. 도지도 570원대인데요. 이때 보시면 차트가 깨졌죠. 추세가 깨졌습니다. 근데 다시 추세로 돌아왔어요. 얘도. 이동평균선을 지금 저항대를 쭉 뚫어내고 있거든요. 일봉상으로. 그러면서 이 원래 가격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차트가 추세가 깨졌다가 추세로 복귀하고 있다는 거예요. 펀더멘털이 뛰어난 알트코인들이 현재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세가 깨졌다가 다시 추세로 복귀하고 있다. 결국 그들의 흔들기에 놀아나지 말아라. 알트의 대시즌은 예정돼 있다. 그 중심은 이더리움이 갖게 될 겁니다. 이더리움 또한 보시면 이더리움 또한 쭉 같이 밀렸다가 얘도 회복을 쭉 하면서 상승 추세로 현재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미약하죠. 상승 폭이. 얘가 시장의 버블에 기름을 부을 것이다. 첫 번째가 ETF 스테이킹 승인. 두 번째가 ETF 옵션 승인. ETF를 통해서 기관들이 미치듯이 들어옵니다. 왜? 블랙락, 피델리티, 달러의 주인이죠. 얘네가. 달러의 주인이 이더리움을 대규모로 매집하였다. 즉 ETF 스테이킹 도입이 다가온다. 이더리움의 증권성 시비에서 벗어난다. 그럼 코인들도 많은 코인들이 증권성 시비에서 벗어난다. 거기에 규제에 대한 명확성이 따라오게 된다. 리플과의 소송 또한 종결이 다가온다. 이는 곧 시장에 알트 시즘이 도래함을 의미한다. 이 눈치를 까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비트코인도 쭉 밀렸다가 상승이 스물스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비트코인 주봉에 답안이 나와 있다.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초반에 2023년도 초반에 약 2천만 원 또 초반. 지금은 약 1억 4,500만 원, 1억 5천만 원 언저리입니다. 허나 그 구간 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 이게 주봉이기 때문에 캔들 하나가 한 주짜리입니다. 이 구간 짧지 않은 구간 동안 정말 많은 흔들기가 있었다. 노이즈와 수많은 파고를 거치면서 결국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허나 물량을 소화하고 해도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25년도 전망치를 보니까
뭐 50만 달러 얘기도 나오고요. 20만 달러 얘기도 나오고요. 그 가운데 가격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격의 폭은 그들이 결정합니다. 허나 이더리움과 RTX 시즌과 리플과 비트코인과 섹터별 대장 코인들, 이 시장 파이가 커지는 것은 지금 분명한 일로 보여집니다. 시장 파이를 대폭 키우는 과정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흔들릴 때마다 이 구간대에서 본인이 포기를 하게 되면 절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내재 가치를 정확하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내년 1월 20일 사임합니다. 이미 사임을 발표했죠. 폴 애킨스 친암호화폐 위원이 자리에 취임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소송들 소식 종식이 되거나 그리고 법안 자체와 규제와 그런 법안들이 도입될 가능성이 무척 높아지겠죠. 참고사항으로 폴 애킨스는요. 시큐리타이즈 STO 플랫폼입니다. 여기 자문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큐리타이즈 자문위원회에 바로 리플의 제임스 월러스가 공전하고 있었다는 거. 그 인물이 지금 SEC 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SEC 소송 기각 시 리플 가격 300% 급등 가능하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SEC 코인 소송 줄어들 것이다. 트럼프 취임 코앞이다. 암호화폐 규제 명확해질까? 친암호화폐 행정부 크립토 차르 암호화폐 총책임자이죠. SEC 위원장 폴 애킨스 여기에 마크 우에다 한 명 더 크립토 맘이죠. 헤스터 피어스 3인방이죠. CFTC 위원장 아직 결정나지 않았습니다. 허나 친암호화폐 인물이 거론되고 있고요. 여기에 의회, 상원, 하원 공화당이 장악을 했고 친암호화폐 위원들이 상당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행정부와 의회, 미국 역사상 최초로 크립토 원년 행정부와 의회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럼 뭘까요? 법과 제도와 시스템이 도입되는 그 2025년도가 되는 겁니다. 초석이 만들어진다. 뼈대가 만들어지고 그 뼈대를 키우는 작업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기술은 나왔어. 이 기술은 나왔는데 법과 제도와 시스템이 따라오지가 못했죠. 근데 그 법과 제도와 기술을 이뤄낼 수 있는,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는 겁니다. SEC와 리플의 소송이 종료가 다가온다. 그러면 ETF, XRP ETF, 리플사의 IPO, 대규모 기관의 참여, 개인들의 대규모 뿜어가 예정돼 있다는 거. 거대 폭발이 예정돼 있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스위스 중앙은행 SNB에서 세계 최초 비트코인 보유 의무화나 국민투표를 추진한다. 스위스 국립은행에 비트코인 이 보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가 돼서 서명 절차를 밟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SNB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보유하는 중앙은행이 될 전망이다. 스위스 금융에서 중요한 그런 위치입니다. 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 비율을 결정하는 곳이죠. 그게 스위스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다보스 포럼이 매년 스위스에서 열리게 된다는 거. 거기에 세계경제포럼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코인텔레그래프는 스위스 연방총리실이 SNB가 대차대 지표에 비트코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제안했다고 보도하였다. 자, 스위스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국가 준비자산으로서 외환 보유고로서 매집을 한다. 자, 그러면 이게 전 세계로 확장되어 나간다. 미국 중앙은행 페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BTC를 매집하게 되면 BTC의 가격은 어디가 있을까요? 제가 10년 기준 100억을 말씀드렸습니다. 결코 허언과 허구가 아니다. 마이클 슈엘러가 50조 원의 자금을 조달해서 3년 동안 녹색점을 찍고 계속 미친 듯이 빤스까지 속칭 매집하고 있죠. 그 사람의 눈에는 비트코인이 1000만 달러 이상이야. 그러니 지금 가격이 똥값이겠죠. 그렇게 미래를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유는 뭘까요? 외환 보유의 보유 내역을 봐볼까요? 첫 번째가 미국 국채입니다. 이거를 일본과 중국이 가지고 있어. 세계 1, 2위의 미국 국채 보유 순위 국가들입니다. 얘네가 미국 국채 보유량을 대규모로 줄여나가고 있어요. 두 번째가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위안화이죠. 이게 국제결제 통화잖아요. 이거를 CBDC와 스테이블코인으로 아마 대체가 될 겁니다. 세 번째가 금이에요. 금과 함께 지금 BTC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거. 자, 그렇죠.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고에
비트코인을 매집하게 된다. 네 번째, IMF 통화 인출권. 자, 비트코인과 함께 추가적으로 알트코인의 대장 또한 여기에 추가될 확률이 높습니다. 전 세계 상장 기업들의 0.01%만이 BTC를 재무제표에 현재 편입시키고 있습니다. 0.01%는 공이 2개, 100배가 더 붙어야 1%입니다. 1%라는 거는 100개 중에 1개 기업만이죠. 공이 3개가 더 붙어야 100개 중에 10개 기업만이 비트코인을 재무제표 편입을 하였다. 이더리움과 XRP와 섹터별 대장 코인들은 더 그 포르테이지가 작을 겁니다. 얼마나 파이가 커질지 가늠이 안 되시죠. 저는 이거를 파동의 흐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파동이 이렇게 작아요. 트렌드가 나올 때. 이게 진짜인지 진퉁일지 감을 못 잡아. 동그라미가 점점 커집니다. 그 파동이 점점 커지게 되면서 온 세상을 뒤엎게 되죠. 진짜구나. 이때는 이미 가격은 달나라에 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치를 알아보지 못할 때 그때 기회가 있다는 거. 끊임없이 그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개인들의 눈과 귀를 가립니다. 왜? 진짜 황금과 다이아몬드이니까. 그 가치를 알아보는데 그리고 매매가 아닌 투자에 진짜 부의 창출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스위스 중앙은행 SNB 얘기가 나온 김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인데요. 국제결제은행 BIS, 스위스 중앙은행. 스위스 거래소 그룹인 식스가 상업은행과의 도매 12DC 결제 통합을 성공적으로 테스트하였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 사진. 여기 SNB가 나오고 있죠. 스위스 중앙은행, 홍콩 중앙은행, 사우디 중앙은행, IMF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였죠. 지금은 현 유럽 중앙은행 총재입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IMF 총재 시절에 브레드 갈른하우스, 리플의 브레드 갈른하우스, 크리스틴 라가르드, 홍콩, 사우디,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와 함께 회담을 하고 있죠. 바로 이 SNB가 지금 중앙은행에서 비트코인 매입을 법안을 만들 국민투표를 지금 언급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작업이 구체화되고 있다. 더불어서 아시아 넥스트입니다. 싱가포르에 있죠? 기관을 위한 유동성 플랫폼 창구입니다. 이 아시아 넥스트에서 설립 기관이 누구냐면 식스와 SBI 디지털 에셋 홀딩스. 식스 좀 전에 보셨죠? 스위스 중앙은행 BIS 식스. 얘네가 도매 12DC 결제 통합을 성공적으로 테스트했다. SNB에서 세계 최초 비트코인 보유 의무화되나. 이런 상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러시아 최대 국영은행 디지털 루블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스베르방크는 스베르바크와 함께 총 22개 은행이 디지털 루블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디지털 루블은 2025년 7월 상용화될 계획이다. 엄청난 이슈들이 지금 우리 곁으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슈를 자세히 읽어야 될 텐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스위프트 망해서 배제가 됩니다. 달러 기반의 종이 기반의 스위프트 1.0에서 배제가 되죠. 러시아 루블은 일시적으로 폭락을 합니다. 허나 약속을 했듯이 곧바로 무역 거래에 루브라와 위안화를 결정하게 되죠. 그리고 루브라는 급등을 하고 지금은 안정 국면에 있죠. 그리고 발표를 합니다. 시간차를 두고 무역 거래에 12DC와 스테이블코인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각종 코인들을 사용하겠다.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을 채굴 합법화하겠다. 그리고 나서 브릭스가 5개국에서 11개국, 44개국 플러스 알파 대규모로 확대 가입 의사를 발표하는 국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동 통화가 언급되고 있죠. 이 공동 통화는 금 기반 추후에 비트코인과 연결되게 될 겁니다. 진짜 금은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이게 브릭스 공동 통화가 리플렛과 연동된다. 그 과정에서 디지털 루블이 지금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7월 달에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 또한 ISO 2002 러시아의 실시간 결제망 SPFS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미국 페드 또한 페더럴 리저브 미국 중앙은행이죠. 자, 올해 3월입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달 그 정도 뒤면 연준에서 ISO 2002를 도입하게 됐죠. 이 ISO 2002 관리자 그룹을 다시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유일하다. 리플렛이 유일하게 여기 들어와 있다. 왜 그럴까요? 데이터가 이동하는 혈관엔 이 메시지 규격이 ISO 2002입니다. 명분은 카드, 증권, 외환 이런 명분을 들어서 여기에 새로운 규칙이 필요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간단하게 귀에 꽂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가 이동해 나가는 새로운 금융의 국제 표준이 ISO 2002입니다. 여기에 바로 리플렛과 스위프트가 공존하고 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공존하고 있다. 여기에 BIS 국제결제은행, 영란은행과 뱅크 오브 잉글랜드, 유럽중앙은행, 유로클리어, DTCC 미국 예탁결제원, 클리어스트림 세계 3대 예탁결제원 이들과 함께 전세계 정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국, 영국, 스위스, 남아공, 코리아, 한국, 일본, 인도, 차이나, 중국 전세계 국가들이 함께 이 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다는 겁니다. 감이 오시겠죠? 리플의 가치가 이미 결정이 끝이 났다는 것을. 한 번 더.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IMF 얘기가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소식을 말씀드리면서 스위스 중앙은행 SMB 비트코인 보유 의무화되나 그 전에 이런 회의가 있었다는 거. 크리스티안 라가르드가 IMF 총재 시절에 리플의 프레다우스와 함께 홍콩과 사우디 중앙은행 총재와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가 모여서 회담을 하고 있던 장면이었죠. 자, 그런 충분한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IMF 총재 핀테크 고위자문 그룹 설립을 환영합니다. 여기에 바로 리플의 회장인 크리스 라슨이 들어가 있다. 서클의 제레미 알레이요. 엔트 파이낸셜, 알리바바, 스페인 넘버 2의 BBVA. 자, 그리고 낫 웨스트, 거대 금융권이죠. 한 번 더. 이거는 2019년 3월 달입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 브레다우스가 직접 얼굴을 들이대고 있어요. 여기에도 서클의 제레미 알레이어, 리플의 크리스 라슨, 그리고 BBVA, 스페인 넘버 2, 미국 재무부, 인도네시아 은행, OECD, 싱가포르 통화청, 싱가포르 중앙은행, 중국 중앙은행, 캐나다 은행, 각 국가의 중앙은행들과 함께 거대 기득권이 여기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 참여할까요? 새로운 통화 시스템의 규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IMF가 뭐 하는 곳이죠? 국제결제 통화의 비중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지금은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위안화죠. 달러와 위안의 비율 비중을 살짝씩 늘렸어. 유로, 엔, 파운드는 조금씩 내렸고요. 이 국제결제 통화 비중을 늘리는 곳이 바로 늘리고 줄이는 곳, 결정하는 곳이 IMF이다. 일명 명동사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계판. 거대 유대계 자본이 만들어서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고 전 세계 국가들이 여기에 분담금을 내고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고 빨대를 꼽죠. 영화 국가보대날 보셨죠? IMF에서 돈을 빌리게 됐었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바로 여기에서 IMF와 BIS, 월드뱅크, ADB, WTO, WHO, 전 세계 국제기구와 함께 세계경제 포럼, 그 끝에 있는 그림자 정부, 로스차일드, 빌더버그, 얘네가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주인이 리플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가치를 제대로 아시길 바랍니다. 2025년도에 크립토 커런시의 가격을 예측했던 부분입니다. 시차는 발생할 수가 있겠죠. XRP 8,033달러. 자, XRP는요. 아서브리또, 리플의 코파운더, 공동 창립자이죠. XRP는 1만 달러 가격에 디자인되어 있다. 1만 달러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약소하게 100만 원 기준입니다. 약소하게. 그 끝을 누구도 알 수가 없다. 8,000달러까지 언급이 되었었죠. 일단 1XRP 현재 미디어에서 100달러 이 부분 또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폭발이 터질 수가 있어요. 슈팅이 나오면 가격이 어디까지 갈지 그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려 6년의 박스권, 이 꼭점을 뚫었죠. 그리고 이제 정고점 돌파가 임박해오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는 매물대가 없다는 거 크게. 여길 뚫으면 매물이 아예 없습니다. 이 가격대로 진입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게 2025년도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평상시와 똑같이 길을 걸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